자, 안녕하세요. 남들은 몰라. 우리만 아는 거야. 구원특강 이제 세 명이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중개사법이래. 네, 이종원 선생님 개론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원 선생님 세법 끝났고, 오늘 이제 공법은 숫자 관련된 거랑 권한자만 한번 4시간 정도 하면 끝날 수는 있는데, 나중에 동영상으로 볼 때 한 번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한 2배속 하면 2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어디 갈 때 앞에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이니까 한 두세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못 외워. 다 못 외우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숫자 관련돼서 좀 짜증 난다. 그럼 이걸로 정리하면 될 거예요. 한 번에 몰아서 해야지. 숫자랑 고난자는 나올 때마다 외우면 오래 안 가요. 그냥 들은 것만 갖고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나는데 자신 있게 못 찍어요. 자신 있게 못 찍는다는 얘기는 못 외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거 11페이지인가 그럴 건데 11페이지인가? 11페이지니까 오늘 한 4시간 빡시게 해가지고 숫자 권한자 절차 끝낸다 하시면 돼. 자,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일단 중간에 제가 빨간 색깔로 해놓은 거는 이제 숫자 관련돼서 외워야 될 거. 숫자 관련돼서 요거 보면 좀 컬러풀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좀 숫자만 좀 외울 것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공법에 내가 이거 만들면서도 와, 양 진짜 많다. 이걸 6과목을 하는 사람이 이걸 다 외우고 갈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 2차만 하신 분이야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중개사법 점수가 한 80점대 나오면 근데 공법 공부해도 되거든요. 근데 공법을 80점 맞춰놓고 중개사법 공부한 사람은 없잖아. 얘 80점 절대 못 맞춰요. 절대 못 맞히니까 중개사법 맞춰놓고 공법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올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제일 싫어하는 거 일단 권한자 제일 싫어하죠. 권한자. 그다음 숫자. 그다음 화살표 나오는 거 절차 있죠. 그럼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저것만을 묻는 문제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쟤네들이 지문상에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닌데 1번 지문에 4번이 숫자 관련된 게 있어서 얘를 X를 해야 되냐 동그라미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2개가 남은 거야. 근데 숫자를 외운 사람은 이거 X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다가 고민하다가 동그라미를 찍어요. 찍으면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이제 또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제 공법은 공부하다 보면 숫자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암기는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자꾸 걸려서 하루에 이제 날 잡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요 숫자만을 묻는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숫자만 대상으로 하는 거는 가끔 가다가 실효기간 이런 거. 혹시 예를 들어 지구 단위의 구역이 없어지는 게 2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되고 몇 년 안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3년 안에 계획이 결정 못이 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래서 3년을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음 날을 뺄 수도 있고 하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거든요. 3년을 2년으로 바꾸거나 다음 날을 빼거나 하면 뭐 이의 신청 제기 이런 거 못 하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숫자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출제를 하고 나서 겁이 날 때가 있대. 답안 발표 날 때 이의 신청 들어왔는데 내가 낸 문제가 이의 신청 들어올까 봐 겁이 난대요. 자기 40년, 50년 동안 이거 분야만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거 문제 하나당 5만 원 주거든요. 5만 원 줬는데 그 5만 원에 내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분들이 출제하는 경향이 많이 바뀐 게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좀 약간 인터넷을 통해서 좀 활발해지면서 이분들이 출제하는 스타일이 법조문을 그대로 박스로 준 다음에 뭐 국토개혁법의 조문이다. 가로 안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런 형태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깔끔하게 욕을 안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을 안 먹으려면 숫자 관련된 거나 권한자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외우고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지만 못 외운 사람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결정되고 몇 년 안에 계획 짜야 되죠? 1년 안에 한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은 3년.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가지고 구역이 지정이 됐어. 그럼 착수는 몇 년 안에? 5년 안에. 근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날짜니까 이걸 4년이라고 했으면 틀렸네? 이게 되는데 못 외운 사람은 되게 열받고 공부 좀 한 사람은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속이 좀 후련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1번이 이거예요. 숫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뭐야? 건폐율입니다. 용적률하고. 그래서 숫자 중에서 우리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에 어느 게 더 훨씬 더 많이 나왔냐면 출제된 건 어느 게 더 많이 나왔을까? 용적률이 더 많이 나왔어요.
출제하는 경향 자체가 건폐율이 너무 쉬우니까 야, 그래도 용적률을 좀 내야 내가 욕을 덜 먹겠다 해서 용적률을 자꾸 냈는데 최근에 하한선을 안 내다가 낼 게 없으니까 하한선도 내는 거예요. 이게 한번 물어볼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일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있어. 용적률. 우리 시험에 낼 때 법에 있는 거 안 내고 거의 시행령 내는데 시행령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 가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행령으로 낼 건데 건폐율이 최대가 시행령이 얼마지? 어? 진짜 이럴 거야? 1, 2, 1, 5, 5, 6, 60%잖아. 60%죠? 용적률은 100, 150, 200, 200이잖아. 200인데 하한선이 얼마에서? 어? 어? 이거 내면 못 맞추거든. 대부분이 50인데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은 100, 공업지역은 150, 상업지역하고 준주거는 200. 그거 내면 사람들 틀리겠구나. 그래서 틀리게 할 때 내는 문제 유형이 이 용적률 내는 거예요. 이 하한선을 물어보는 건 간평사가 나왔어요. 간평사는 출제했어. 더 이상 출제할 거 없으니까. 우리 시험도 이 간평사 출제하신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찍기라도 하고 나와야 되니까 한번 해볼까? 오랜만인데. 내가 하나 들어가기 전에 이거 얘기하고 갈까? 해보자. 이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지금 현재 우리 76일 남았는데 그 76일 중에서 내가 그동안 공부를 어떤 스타일로 해왔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공부는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공부는 강사가 해주는 거니까 강사가 예를 들어서 수업만 듣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수업만 듣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내 시간이 끝났어. 그럼 난 공부 다 한 거야. 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론만 계속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은 점수 너무 안 나온다고 해서 뭐 맨날 막 침울해 있는 분들 스타일이 있어. 1번에서 5번까지 스타일이 난 1번이다. 손 안 들릴 거지? 나는 2번이다. 내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었어. 나 너밖에 나 없어. 나 너만 믿어. 이런 스타일. 나 2번이다. 나 3번 스타일이다. 3번 제일 많은 게 3번 스타일이에요. 난 4번이다. 이 문제보다는 이론을 좀 많이 위주로 한다. 본인이 느끼는 거야. 모의고사 보면 점수 안 나온다고 하는 스타일은 전국 대부분이에요.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 잘 나왔다가 한 번 떨어졌다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렵게도 냈다가 쉽게도 냈다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3명이면 한 명은 쉽게 내야 되고 한 명은 어렵게 내야 돼요. 욕을 먹으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어렵게 내는 스타일이었는데 두 분이 어렵게 낸다고 하니까 나 쉽게 냈거든. 그랬더니 쉽게 냈더니 뭐 문제 있다고 그러네 막 이러고 어렵게 내니까 나 어렵게 내는데 이 공부 지난주에는 80점을 맞았는데 이번 달에는 40점을 맞았어. 기분이 이제 찝찝해지 절반이 주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다 이제 계획을 잡고 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자기 점수만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봤는데 40점이 내가 2등인 거야. 잘한 거잖아. 전체가 다 봤는데 1등이 42.5점이고 2등이 40점이면 잘한 거죠. 전체가 다 했는데 90점이 1등이고 80점이 예를 들어서 한 10등이야. 그럼 오히려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지 이 점수가 딱 합격하는 기준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5번 같은 스타일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수업만 들었으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예습보다는 공법은 복습을 왜 하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끝내야 되는데 수업 듣고 나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나서 한 3, 4일 지나고 나면 또 처음 보는 거야. 그게 이제 양이 많은 과목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이 시기에 어느 스타일인지 딱 보고 내가 그동안 이론만 했으면 이제 문제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혼자 안 하고 그냥 강사가 해주는 것만 해주고 그냥 간다 그러면 좋은데 그래도 내 거와 시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기라는 게 필요한 게 반복이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76일 남았잖아요. 제가 어저께 라이브 할 때도 76일 남았어도 69일 남은 것처럼 해야 돼. 일주일이 남은 상태까지를 디데이로 잡고 만약에 이제 시험이 10월 28일이다 그러면 시험은 10월 21일이라고 생각하고 디데이를 잡고 가야 그때 가면 한 일주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이 시험이 내일이잖아요. 3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 막 이래요. 이틀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예 애초에 일주일을 땡겨놓고 시작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땡겨놓고 앞으로 내가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판서는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요거는 제가 그 뭐지 강의 자료 옆에다 다운 받을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쓰지 마세요.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용도 지역부터 갈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용도 지역은 크게 4개로 나눠진다. 도, 관, 농. 자, 도시 지역은 주, 상, 공, 녹. 여기까지는 뭐 지나가는 개도 다 알아. 강아지도 발로 차면 뭐라고 그래? 주상공독 그래 개도. 관리 지역은 뭐라고 그래? 보생, 개. 주거 지역은 전, 일, 준. 상업 지역이 중, 일, 유, 근. 공업 지역은 전, 일, 준. 녹지 지역이 보생자. 얘는 보생자가 아니라 보생개. 근데 이 상태에서 전용 주거는 1종하고 2종으로 나눠지고 일반은 1, 2, 3종으로 나눠지는데 건폐율은 다 아니까 건폐부터 해볼게요. 5, 5, 6, 6, 5, 7, 9, 8, 8, 7. 공업은 전부 다 70. 나머지는 다 20인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100. 100이죠. 그리고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해서 50씩 더 안 됐어요. 100부터 더해서 얼마? 50,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죠? 500. 1500에서 마이너스 2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그 다음에 이하는 다 80인데 이거 생산녹지, 자연녹지만 뭐예요? 100. 요거 좀 전에 계획관리도 뭐예요? 100. 나머지는 다 20인데 생산녹지랑 자연녹지랑 계획관리는 왜 건폐율은 다 20인데 용적률을 100을 줬냐? 왜 100을 줬어요? 생산관리, 자연녹지 왜 100 준 거냐면 농산물 짓고 나면 뭐 줘야 돼요? 보관용? 참 거기서 건폐율은 20, 20, 20인데 얘는 용적률이 80, 100, 100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넣는 거고 이 건폐율이 전부 다 2, 2인데 얘만 얼마야? 얘는 다 80, 80, 80, 80인데 얘만 얼마야? 100. 그러니까 다 계획관리 되는 거지. 기출문제 보면 다 계획관리잖아요. 외울 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한선이 있는데 전부 다 지금 현재 50이 대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50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주거 지역 중에서 일반 주거까지 이제 준주거는 무슨 기능이 있죠? 상업 기능이 있어서 여기 일반 주거 지역은 100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로 시작하지? 150. 근데 준주거는 상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저 용적률을 200 이상은 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200으로 다 시작해. 200, 200, 200, 200. 그다음에 공업 지역은 다 얼마? 150.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다 50이잖아. 그럼 결론을 얘기하면 대부분 50에서 시작을 하는데 일반 주거는 얼마로? 100. 준주거 상업은 200. 공업 지역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위로 많이 가야 돼? 당연히 상업이 많이 가야 되니까 용적 200 준 거고 공장은 150 준 건데 일반 주거는 100까지밖에 안 주겠다. 나머지는 다 몇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100에서 200 사이라는 얘기는 요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에서 100 이하로 정할 수는 없어요. 말 뜻이 그러니까 여기 어딨어? 얘가 100 이하에서 일반 주거니까 뭐예요? 100에서 200이죠.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조례가 정할 때 서울시에서 이종 일반 주거를 200으로 정하거나 180으로 정하거나 170으로 정하거나 또는 70으로 정하거나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100에서 200 사이에서 정하라고 준 거야. 말 이해됐어요? 실무 나가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자체 조례를 봐야 돼요. 지자체 조례는 아마 180으로 돼 있는 조례, 부산은 180, 인천광역시는 170 이렇게 다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외운 거는 뭘 외웠어요? 200 외우고 나갔으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다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실무는 이제 조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서 일단 요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암기 포인트는 하한선은 잘 안 나와요. 근데 틀리라고 하는 문제를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나올 수 있으니까 찍어도 일단 대부분 몇이다라고 찍으시고 근데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건물을 좀 많이 짓잖아요.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럼 주거하고 상업하고 공업 중에서 일반적으로 주거가 제일 적겠네. 100. 공업이 한 좀 커야 되니까 얼마? 150. 상업지역은 200. 근데 주거지역 중에 상업 기능이 있는 애가 하나 있다. 준주거. 걔는 상업이랑 똑같이 얼마? 200.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제 얘는 외울 거 없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됐고. 제 옛날에 그 뭐지? 사진 찍는데 한 분이 그 기억에 남는 사진 하나 찍자고 그러는 거야. 그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제가 무릎 꿇었죠. 그때 촬영하시는 분이 웃다가 찍은 거예요. 되게 불쌍해 보인다고. 그렇게 마시네. 자, 일단 숫자 나온 거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1번입니다. 그럼 1번 정리하고 2번 볼게요. 써놓은 거 봐야지. 자, 1번에서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외우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한선은 기억한다. 대부분이 얼마에서 시작하는데? 50에서 시작하는데 아까
주거 일반 주거랑 이게 어디서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얘는 100하고 얘는 얼마? 150. 상업은 당연히 200인데 누가 껴있다. 요거 하나 체크하고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나오면 찍는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숫자 나올 때마다 다 못 외우니까 한꺼번에 정리할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지구 단위 기준인데 대한민국에서 어딘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는 개발이 가능한 땅이니까 난개발이 가능성이 높아서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도시 지역에도 개발할 땅들이 있고 도시 외의 지역에도 개발할 땅이 있는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눌 때 의무적 지정 대상도 있고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면 그림으로 기억해야 돼요. 도시 지역하고 뭐로 나눠져 있었어? 도시 외로. 그럼 도시 외도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시 지역이 개발할 땅이 더 많으니까 지구 단위 구역은 주 대상은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개발할 땅 너무 많아. 그럼 걔네들은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 지정하고 얘네는 반드시 해서 난개발 막아야 돼라고 해서 필수적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출제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보다는 해야 한다를 더 중요시 하거든. 그래서 임의적 지정은 전부 다 개발할 땅들 다 써놨어요. 용도 지구부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다 개발할 땅이지. 그중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죠. 개도시 공원 있죠. 개발제한구역은 보존할 땅, 시가 와도 보존할 땅, 도시자연보호구역도 보존할 땅인데, 공원도 보존할 땅인데, 이거 뭐 되니까? 해제되니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녹지지역인데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이 되면 개발할 땅이니까 지정할 수 있고, 새로 현재 도시로 편입이 되는 지역이거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주거, 상업, 공업의 업무 기능 합충이라는 거는 용산 같은 경우에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기능에다가 다 넣어서 컴팩트 시티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컴팩트 같은 거 있죠? 컴팩트. 못 알아듣네 이거. 어때? 컴팩트 시티를 만들겠다 그러면 주거 기능이 있으면서 상업 기능 다 있어야 돼. 얘네가 그 위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려면 뭘 완화시켜줘야 돼? 용적률만 완화해주면 안 되니까 난개발의 원인은 항상 뭐가 부족한 거지? 건물은 많이 지었는데. 기반에서 부족해지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묶어서 지구 단위 계획은 반드시 이걸 두 개를 짜고 있다. 기반 시설 설치 배치 규모랑 건폐율, 용적률, 높이 채관도를 같이 짜니까 얘네들은 지정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올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용산을 새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시범도시 개발할 땅들. 그럼 얘네들은 딱 봤을 때 개발할 땅인데 누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냐? 용도지구 있죠. 용도지구는 보존할 땅도 있지만 개발할 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일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넣어놨어. 근데 아까 용도 구역 중에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못하죠? 걔가 뭐 되면? 얘는 해제란 말이 붙어야지만 맞는 건데 얘는 해제란 말이 없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들은 용도지구 자꾸 내는 거고. 그리고 필수적 지정할 때 반드시 정해라. 우리 정택이 몇 살? 그래서 정비구역 택지개발 사업 완료되고 몇 년 지나면? 10년. 근데 여기서 이게 해지가 되고 녹지가 주상공으로 가는 놈이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의 시가와 공원이 해제될 때는 반드시 지정하는데 만약에 20만 제곱미터가 시가와가 해제되면 지정할 수 있다고 40만 제곱미터의 시가와가 해제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 50만이 해제되면 지정? 50만인데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거야. 지정. 할 수 있다죠. 여기 하여한 데 없잖아. 여기서 개발 제한 구역하고 도시 제한 구역 안 나오고 이 두 놈만 내려왔잖아요. 지금 말 때 이해되는 거야? 개발 제한 구역하고 도시 제한 공원 구역은 100만이 해제되든 1000만이 해제되든 10만이 해제되든 임의적 지정 대상인데 시가와하고 공원만 내려온 거라고요. 녹지가 얼마 이상일 때? 30만 이상일 때 주상공 바뀌는 건 요거는 그대로 내려왔잖아.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면적 상관없다고. 그래서 정택이 열사라고 30만 이상 시공 해제 녹지 주상공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땅은 계획 관리 유일하게 하나 있고, 기타 도시 외의 지역에 개발 지능 지구 지정했을 때, 기존에 용도 지구가 있었는데 걔를 폐지하면서 뭔가 대체할 필요가 있다. 요 세 가지 아니면 도시 바깥은 지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막 개발이 집중돼서 막 난개발 일어날까봐 동생 하나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불러요? 성장 관리 계획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걔는 거의 대상이 똑같은데 여기 지역에 있는 특이한 세 가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가고 녹간농자에서 야 개발이 막 집중될 것 같으면 성장 관리 계획구역으로 가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인데 도시 바깥에 주로 짓는 게 아파트 아니면 연립 아니면 공장 창고거든요. 그중에 기반시설 유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아파트하고 연립이야. 그럼 면적이 크게 개발이 돼야 되지 작게 개발되면 나중에 기반시설의 부족의 문제가 생길까 봐 아파트하고 연립 지려면 얼마 이상 갖고 오세요? 30만. 나머지 기타는 3만 이상 갖고 오면 되는데 요 아파트 연립 지었을 때 무슨 시설 설치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면서 경관조화 이루면서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으면 지정해 줄 건데 이 조건 중에 아파트 연립은 얼마 이상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역을 봤더니 초등학교가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기반시설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 굳이 30만을 안 갖고 와도 되겠네. 그래서 얘는 후레자식, 초자식, 초등학교가 있거나 자연보정 이거 초사이 10만이 됐지. 초자식에 초등학교가 있거나 자연보정 권역에 해당되면 얼마 이상이면 돼요? 10만. 근데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아파트 연립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30만 이상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건설회사가 돈이 많으면 갖고 가겠죠. 근데 작은 애들은 지정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그럼 뭉치라고 그랬죠. 얘도 각각 얼마 이상으로? 10만 이상으로 다 더해서 30만 이상 되면 도로 연결되면 제가 해줄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나온다고 하면 아파트 연립은 얼마 이상? 기타는. 근데 요거 초등학교가 있거나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면 얼마? 요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요 요건이 맞으면서 위치 요건도 있어야 되는데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고 복합개발인데 주거기능이 있으면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 지정하면서 딴 거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아파트 지려면 도시 바깥에서 어디여야만 가능하지? 도시 바깥에 아파트 못 짓지만 도시로 편입 예상되는 땅. 그래서 얘는 계획관리지역 안에만 위치가 돼 있어야 지정해주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복, 특, 개 이랬었지. 그리고 산업 유통은 산업이면 공장하고 얘는 뭐죠? 창고. 복합 개발인데 주거 기능이 없는 복합이야. 그럼 얘네들 창고, 공장은 도시 바깥에서 어디다가 공장 지면 안 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랑 무슨 관리? 보존 관리. 개 빼면은 개, 생, 자, 세 개 남거든. 거기만 넣어라. 개, 생, 자, 개, 생, 농. 그래서 삼복이 형님 집에 계세요? 개, 생, 농. 요거가 시험에서 요건 나왔고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개생농은 안 나왔으니까 개생농 기억하고 가자는 거고 관광단지는 도시죠. 왜 어디든 상관이 없다. 그럼 이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숫자 관련돼서 내면 정책이 열사라고 30만 이상 시공해제 녹지주상공이 제일 많이 나왔고 혹시라도 도시 외에서 나온다 그러면 난개발의 원인은 조그맣게 개발되는 거라 크게 개발해라. 공법은 그래서 항상 면적이 크다 그러면 얼마? 30만 이상. 그래서 아파트 연립은 30만 이상인데 공장하고 창고 이거는 기타는 뭐 굳이 면적이 크지 않아도 되니까 걔는 3만. 네, 초자 10만. 초등학교가 있거나 자연보정을 해당되면 이게 개발하려고 해도 자연보정권역은 개발할 땅이 없어서 얼마로 완화해 준 거예요? 10만. 그럼 얘네가 지정이 되면 계획을 8가지 짜야 되는데 반드시 짜야 되는 게 기반시설 배치 규모랑 요 건축물의 용량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어요. 용량. 그래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반드시 짜야 되는데 요 배치 형태 색지 건축선은 반드시 짜는 게 아니다까지만 기억하면 되고 이거 지정하고 나서 이 계획을 몇 년 안에 짜야 되는데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주민이 입안 제한할 때 기, 산지, 입 5가지 제한할 수 있죠. 지가 뭐죠? 뭐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을 제한해서 지정이 되면 몇 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래서 3년하고 5년 헷갈리게 되는 거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구역 지정 후 계획 짜는 거는 몇 년이고 3년. 제한해서 지정이 되고 나서 착수하는 거는 몇 년? 공법에서 5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3번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죠. 네. 미착수란 말 나오면 공법은 다 몇 년이에요? 2년인데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된다. 5년.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저기 특이한 거 하나 있어. 특별건축구역은 지정되고 나면 5년 안에 착공이 안 이루어지면 해지할 수 있다 해서 5년이 딱 3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 이제 쓸데없이 아무 때나 막 5년 나오면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잖아. 왜? 내가 3개밖에 없다라는 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5년 나오는데 처음 보는 거야. 그럼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 사람은 찍기라도 하는 거야. 근데 못 외운 사람은 못 찍죠. 뭘 찍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이 지문에서 기억할 거 의무적 지정 대상할 때 여기 시가화하고 공원이 뭐 될 때 해제 녹지가 뭐로 바뀌어요? 주상공. 이 얼마 이상 갖고 와라?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해주겠다. 그래서 시공해제 녹지 주상공 할 때 여기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안 내려왔다라는 것만 조심하면 되고 도시 바깥에서는 아파트 연립 질 거야. 그럼 얼마 갖고 와? 30만. 근데 해당 지역이 초등학교 설치돼 있거나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초자 10만. 그 밖에 지역 기타는 얼마? 3만. 이게 면적 기준이에요. 그리고 지구 단위 구역은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죠. 주민이 입안할 때 요거 입안권자에는 주민은 없으니까 입안해달라고 주민은 제한할 수는 있는데 주민과 여기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우리 동네 도로가 너무 좁아서 좀 넓혀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입안을 못하니까 입안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입안해달라고 뭐 제한. 그러면 그래서 기지, 산지, 입중에서 기가 뭐였어요? 기반인설, 지, 지구 단위 구역. 요 3번이 제일 중요해. 똑바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잖아.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지정해주세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 대체해주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주세요.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한할 때 항상 오른손에 여기 바카스 아니라고 그랬죠. 오른손에 뭐 들고 계획설명서랑 도시공관리계획 도서 갖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제안하면 통보해 줄 건데 통보가 45일 연장해서 30일. 입안하고 결정에 드는 비용이 있을 건데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신에 제안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건 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오래요. 동의를. 그래서 면적이 기반시설이 돈이 제일 많이 드니까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그중에서 조건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어디다가 지정하는 걸 제한할 거냐를 정해놨기 때문에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때에는 면적 기준이 있어. 1만에서 얼마 사이만. 요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1만에서 3만 사이만 제한이 가능하고 그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계생자 중에 생산관리랑 자연녹지 지역은 나머지는 요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그래서 요 요건 중에 요 둘이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는 나왔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주민은 입안 제한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 지문으로 작년 답 지문이잖아. 큰 기억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진짜 저 새끼 말이 맞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란 말 나오면 제한할 때 요건이 있어요. 면적 얼마? 1만에서 3만 사이고 계획관리가 몇 프로 이상으로 나머지는 계생자니까 생산관리나 자연녹지이어야 제한해줬을 때 받아줄 수 있다. 단 아까 기반에서 설치하는 것만 동요건이 얼마고 나머지는 이거 3분의 2도 시험에서 이거 5분의 4로도 내서 했었고 이거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할 게 지구 단위계 관련된 숫자는 이거예요. 지구 단위 관련된 숫자는 이거. 주민이 지구 단위 구역 위반을 제한할 때 이게 만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요건이 있어요. 1만에서 얼마? 3만.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공장하고 뭐죠? 창고잖아. 이게 일산에 그렇게 많아. 따라봐. 일산. 1에서 3 사이예요. 기억해야 돼. 1에서 얼마? 3만. 일산 기억해. 1만에서 3만 미만 사이인데 계획관리가 몇 프로 이상? 나머지는 계생자니까 생산관리거나 자연녹지면 된다. 이 조건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에서 숫자가 이제 개발법에도 나오고 국토개법에도 나오는데 사적 개발행위랑 공적 개발행위를 할 때 사적 개발행위는 조금만 해라. 공적 개발행위는 이거 면적 이상 안 갖고 오면 진짜 안 해줘. 그럼 사적 개발행위 기준부터 외워야 되는데 사적인 목적으로 개발할 때 얘마저 개발하면은 완전히 시멘트화돼서 안 된다 해서 녹지 중에 무슨 녹지든 개발이 안 돼요. 보존 녹지 걔는 빼고 주상생자는 일반적으로 주상생자 있죠. 주상생자는 1만까지는 해주는데 보존 녹지를 빼버리니까 애들이 보존 녹지 가진 사람이 열받잖아. 얘네들은 개발되는데 왜 난 개발 못하게 해서 얘네들을 풀어준 게 5천까지 풀어준 거야. 그래서 보존 녹지하고 요거 자연환경은 얼마까지 풀어준 거예요? 5천 미만까지는 풀어주겠다. 개발하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에 주상생자는 얼마? 1만까지. 공간농은 얼마? 3만.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어요.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공간농이 얼마예요? 3만. 근데 시험에서는 제일 작은 거를 출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녹지랑?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얼마예요? 5천인데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보존 녹지 자체를 못하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사적 개발행위도 안 해줬다가 개정된 거였어요. 그래서 보존 녹지는 얼마까지 해줄게? 5천. 근데 개발 사업할 때는 보존 녹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거 무슨 개발행위 하는 거냐면 사적 개발행위예요. 주상생자 얼마까지?
1만. 보존녹지랑 자연환경은 5천. 나머지 공간농은 3만. 그런데 이거보다 커버리면 도시개발 사업을 가서 해라 해서 개발구역 최소기준 면적에서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1만. 공업지역은 3만인데 바깥의 지역은 통쳐가지고 난개발의 원인은 작게 개발되는 거니까 크게 갖고 와. 크게는 얼마지 면적이? 30만. 그래서 도시 바깥은 얼마 이상일 거? 30만. 대신에 초등학교도 설치가 돼 있고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는 기반시설이 잘 돼 있으니 초사 10만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발의 허가 기준 면적은 자연환경 보존녹지는 얼마? 5천. 주상생자 1만. 공간농은 3만. 미만일 때 기준에 맞는 걸로 보고 이거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상이 되면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가되 도시개발구역에서 취계 지중에 해당되면 면적 상관없이 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면적 관련된 거 다 끝난 거예요. 다시 할게요. 사적 개발행위는 주상생자는 얼마? 1만. 여기 보존녹지랑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 주상생자 1만이고 공간농이 그 미만이면 허가해 줄 수 있어. 근데 그보다 커지면 도시개발 사업을 가되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구역은 뭐 하려고 하는 땅이에요? 개발하려는 땅이니까 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 상관없이 해주겠다.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땅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제 이거 관련된 면적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 나왔는데 공동구라는 건 지하에 매설한 콘크리트 관이라고 그래서 도로 밑에 여기 밑에다가 콘크리트 관을 크게 해서 연결한 거예요. 그럼 요거 뭐를 뜯어야 되냐면 요 도로를 뜯어가지고 철제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서 탕탕탕탕탕 하고 하는 경우 있었죠. 이거 땅 파가지고 뭐 넣는 거예요 이거? 공동구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그래서 공동구는 항상 관심사가 비용 부담 누가 할 거야? 어디다 설치할 거야? 이게 제일 관심사예요. 그럼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곳은 신도시겠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미리 깔아놓고 도로 개설하면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 비용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 만들 때 200만 초과하면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넣어라. 그래서 얼마를 초과하는 신도시에 200만. 그래서 200만을 초과하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무조건 하는데 그 신도시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신도시죠. 정비구역 신도시, 뉴타운 신도시. 택지개발 신도시죠.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죠. 경제자구역 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예요. 여기는 산업단지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지문에 300만 제곱미터의 일반 산업단지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리게 한 사람들은 이거 산업단지 집어넣는 거야. 신도시는. 아니면 숫자 관련돼서 이걸 100만으로 꼬시거나 하는 거야. 그래서 공동구는 얼마예요? 200만. 그래서 저건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기억해준다. 끝. 이렇게 하죠. 개발은 숫자 몇 조 한다고 그랬죠? 1년 개발 2조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어.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이 돈 내라 할 때 이게 이 도로가 필요한 이유는 누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사람이 늘어났어. 사람이 늘어나는 경우에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너가 사람을 늘렸으니까 돈 내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개발행위 중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5개 중에 사람 늘어나는 거 뭐예요? 건축할 때요? 아니면 형질 변경할 때야? 토속 채취할 때야? 물건 쌓을 때야? 토지 분할할 때야? 건축할 때거든. 건축이 신증 개제인데 사람이 늘어나는 경우는 신축할 때 늘어나죠. 증축할 때도 늘어나죠. 맞죠? 개축 재축 안 늘어나잖아. 이전 옮긴 거잖아. 그래서 항상 늘어나는 건 두 개 다 신축하고 뭐예요? 요 표현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거 나온 상태인데 근데 조그만 곳인한테 내라고 하면 너무 한 거 아니야. 숫자 나오면 다 매실했죠. 200 초과하는 신중축 행위 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는데 시험장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 틀렸죠. 모든 개발행위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잖아. 개발행위 중에 건축행위고 그 건축행위 중에도 신중축이고 그것도 면적도 얼마고 그냥 200초가 신중축이 안 나오면 문제 못 푸는 거야. 개발행위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틀리게 하는 유형 써놨네. 진짜 잘 썼다. 창피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지문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가 맞아요? 틀렸죠. 모든 개발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얼마 초과하는? 200 초과하는 신중적 행위 하는 자에게만 부과하는 건데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부담한다 그러면 그냥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못 외웠다는 얘기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왜 설치하는 거죠? 사람이 늘어나서 기반시설이 증가되니까 부담시키는 거지. 토속 채취한다고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닌데 걔한테 돈 내라 그러면 개거품 불죠.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정해 놓은 거예요. 말뜻은 이해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실효 규정인데 실효 규정 중에서 국토기획법에 5개, 도시개발법에 5개 있어요. 실효는 항상 그날 다음 날. 끝. 이거 말고 숫자만 기억하면 돼. 여기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를 유보시키는 거기 때문에 무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유보기간 최소 5년에서 사이에서 정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얘는 5년에서 20년에서 정한 유보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도시공객 시설은 장기 미집행인데 도로로 결정이 되고 나서 몇 년간 사업을 안 하면 몇 청구고? 10년. 아무것도 안 하고 강산 2번 변하면 없어진댔죠. 실효 규정에는 몇 년이겠네? 얘는 20년이지. 강산 2번이니까.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짜서 얼마를 부과할 건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짜라고 그랬죠? 1년 안에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 구역 지정되면 계획 짜는 거는 몇 년? 3년.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주민의 입안을 제한해서 지정되면 착수 몇 년?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5가지 중에서 뭐가 시험에 나왔을 것 같아요? 다 나왔어요. 한 개도 안 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외우고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숫자 중에서. 제 숫자가 외워야 될 것도 있고 안 외워야 될 것 있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외워야 된다는 거지. 볼까? 그럼 여기 일단 1년이란 단어 보이면 떠오르면 이건 공부 다 된 거예요. 이게 입이 입에서 툭 튀어나와 다 외우는 거지 뭐. 1년 나오면 뭐죠? 오늘 왜 이러지? 분위기 좋은데? 3년 나오면 지구단위기이고 유보기가 끝난 날 다음 날 나오면 시가화 조정구역이고 20년 나오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잖아요. 들어온 것 같아요? 착공을 5년 안에 안 했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주민이 제안해서 지정이 돼서 5년 안에 착공 안 했을 때. 그래서 요거 보고 답이 나올 정도 됐다.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실효는 무슨 날이고요? 다음 날이고 됐어요. 8번. 공법에서 이제 타당성 검토가 나오는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5년마다가 있고 1년마다가 있고 반기마다가 있어요. 주기적 검토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순한 시기는 없는데 일단 5년마다 하는 거 6개 있었죠. 5년마다 하는 거.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요 5개가 있다가 재작년에 그 지구단위계획 동생 신설하면서 넣은 거죠. 성장관리계획구역까지 해서 요거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 그래서 5년마다 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몇 년마다? 반기마다. 이게 1년마다였었어요. 1년마다 너무 길다. 그래서 반기마다로 바꾼 거고 그리고 우리 기초조사를 매번 할 때마다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광역도시 계획을 짤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이라는 거 들어봤죠? 근데 이게 중간에 이번에 홍수 나고 태풍 왔잖아요. 그럼 지역 많이 바뀌었겠죠. 야, 이거를 계속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5년마다 정보체계를 구축 계획한 거 짠 거 5년마다 검토해라.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거 밀도가 높아서 낮아서? 높으니까 주상공록 중에 누구 빼고? 주상공록 중에 누구는 빼요. 높지 않아. 녹지 빼. 그럼 어디에서? 주상공에서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개발행위 못하게 건필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묶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기반시설이 좀 괜찮아졌으면 좀 완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나오는 순간 얘는 무슨 검토 나와야 돼? 주기적 검토에 기한의 제한이 없어요.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관련된 내용에 관련된 건 이게 전부예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반영해야 된다. 틀린 거죠. 정비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반영해야 된다. 정비계획. 정비계획 있어? 없잖아. 정비 기본계획이잖아요. 왜 이러는 거야? 써줄게요. 옆에다가
광역하고 정비계획 없음. 이게 답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투기과외직은 분명히 저거 1년마다로 낼 거예요. 반기마다로 개정됐기 때문에 1년마다로 낼 거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숫자 중에서 우리 지형도면 고시함으로 효력 발생한댔어요. 지형도면 고시하면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뭐 한 때, 고시한 때,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데 다음날로 꼬시는 거를 옛날에 공법에 다음날이 많으니까 꼬셔서 막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니까 최근에는 뭐 5일 후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정하고 5일 후부터 효력 발생한다, 3일 후 발생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안 했어. 몇 년 안에 안 했을 때? 3년 안에 안 하면 누가 수립하는 거죠? 도지사가 수립하는데 요때만 국장 승인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때만 국장 승인 얻는 거고 나머지는 국장 승인 얻는 거 없어요. 그래서 3X도는 국장 승인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시장 군수가 짜서 3년 안에 누구한테 승인 청을 해야 돼요? 도지사. 근데 안 했어. 그럼 누가 짜야 되죠? 도지사가 짜잖아. 도지사가 짰을 때 이 승인을 국장한테 얻으라고 돼 있다고. 걔 빼고는 안 얻는데 걔만 얻는 거라 특이한 거라서 잘 나오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못했던 사람들은 안 해도 돼. 약간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0.1% 되려면 외우면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까지 될 필요 없으니까 몰라도 상관없다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서 공청회라는 거는 비구속일 때, 구속일 때. 비구속 쪽 계획은 이거는 주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간접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러면 공청회를 어디서 개최한다라는 걸 미리 알려줘야지 올 거 아니야. 어제 알려주고 오더라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일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인데 15일 전으로 한번 해.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되는데 2회로도 나왔고. 그리고 13번.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 추가되는 기초조사 추가되는 게 개발하려면 해당 지역의 어떤 토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도 하게 돼 있는데 요거 하려면 돈 많이 들어 보여요? 적게 들어 보여요? 많이 들어. 그래서 기본계획 요거 입안한 날부터 최근에 토지 적성 평가를 했었다면 안 해도 돼. 그게 몇 년? 그래서 이거 우리 시험에서는 박스에 알맞은 숫자 고르세요 해서 5 찾는 게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도 하니까 최근 5년 안에 했었으면 또 안 해도 된다. 5년. 그리고 아까 기반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제한할 때는 면적 얼마 동의 얻어와라. 5분의 3인데 3분의 1로 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냈던 건 이런 게 냈구나를 아시라고 낸 거야. 저 숫자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물어봐야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제한하려면 얘는 어디 많다고 그랬죠? 일산. 진짜 뭐 하는 거야. 일산이 많다고 그랬잖아. 최소 면적은 1만에서 3만. 몇 프로 이상이어야 돼요, 계획관리가? 나머지는 땅이 뭐여야 된다. 계생자니까. 생산관리랑 자연녹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요건은 면적이 1만에서 얼마 미만? 3만 미만으로 계획관리가 몇 프로 이상? 나머지는 생산관리 자연녹지면 된다. 계생자만. 됐고. 그 다음에 입안 제한을 받았어요. 그럼 통보 며칠 안에 해주라 했죠? 45일 연장해서 30일. 요게 주민 입안 제한 통보인데 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통보는 1월입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은 몇 월이요? 1월이라서 둘이 헷갈리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입안 제한 통보 45. 이게 옛날에 60일이었거든요. 근데 개정돼서 45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자꾸 60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통보 며칠이요? 45일 연장해서 30일. 개발구역 지정 제한 통보는 몇 월? 1월 연장해서 1월. 그다음에 17번.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 주민 의견 들을 때 일정 기간 와서 보세요라고 공람하는 거 있죠? 그럼 일단 도리사 일간신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한 다음에 와서 보세요라고 할 때 며칠 이상? 14일 이상 주민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공고 열람해라. 이게 대부분 공법은 14일인데 30일 두 가지만 외워달라고 했었죠. 정관장, 홍사. 정이 뭐죠? 정이 뭐예요? 정비계. 그리고 관이 뭐예요? 관리처분계. 이 둘만 30일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14일 이상이에요. 공람기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맞나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을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을 해야 된다.
14일 이상 공람해야 된다. 어? 바카스 줄게요. 나와. 졸리면 바카스 드시면 돼. 그래도 바카스 D라고 되어 있는 거 먹어야 돼요. 바카스 D가 왜 붙은지 아세요? 짜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D 붙인 거야. 바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카스를 스코어를 못 내가지고 D를 붙여서 스코어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바카스 먹어야 돼. 바카스 D 주세요 그래야 돼. 바카스 주세요 그러면 중국 거 줘요. 바카스 D 주세요 그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먹으면 잠 깬다고. 던지면 더 깨는데.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정관장 홍삼은 잘 나온단 말이야. 며칠 이상 공람한다고요? 근데 이 30일 이상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며칠 이상? 14일 이상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공청회 할 때 14일 이상 공람해다가 맞냐고. 아니요. 네,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할 때 공람을 하는 거잖아. 얘 지금 공람이잖아. 공청회는 14일 이상 공람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14일이라고 다 맞다가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은 공람을 하는 거예요?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공청회 개최 예정이 14일 전에 공고한 후에 사람들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 거지 공람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계획인데 공람 나왔는데 14일 써있으니까 14일만 외웠다가 틀릴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공람이 아니라 뭐예요? 공청회. 만약에 공람을 하는 게 뭐야? 그러면 대부분의 구속력 두 개 빼고는 다 공람을 하거든. 근데 그 공람 기간이 다 14일 이상인데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공람 기간을 좀 더 많이 줘야 된다. 시끄러워서 며칠 이상 준대? 30일. 그리고 18번. 그 뒤에서 또 나와 있다. 정관장. 네, 맞아요. 이거 정관장 지난주에 학원에 왔는데 원장님이 뭘 갖고 왔는데 선물을 갖고 오신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했더니 저도 몰라요. 노량진 학원으로 왔대. 그래서 막 뜯어보니까 그 정관장 홍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명함이 있는데 그 정관장 홍삼 KT 있죠. 그 다니시는 분이 수업을 들으시는데 정관장 뭐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서 감사해서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원장님 주시길래 보면서 이제 슬슬 내가 좀 유명해졌나 보다. 이제 이거 광고 계속 해야겠네. 앞으로는 아파트도 괜찮은데 현대 아파트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 현대에서 줄지도 오잖아. 정관장 홍삼 꼭 기억하세요. 홍삼은 어디? 정관장. 농협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정관장은 무조건 홍삼 정관장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아까 요거다. 우리가 이미 사업을 착수했을 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계획을 바꿔서 결정을 해버렸대. 이미 하고 있는 애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걸 기득권 보호라고 하지만 얘는 규제가 너무 세서 조치를 좀 해야겠다. 시수 삼신. 매달 안에 신고해야 돼요. 3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는데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월이 아니라 30일. 그래서 시수 삼신, 개정 30일이에요. 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은 며칠 내 신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 가능한 거고 시가와 수사는 몇 월 내 신고예요? 3월 내 신고다. 이거. 지금 현재 배구노수 설치하겠다라고 공사에 뭐 했어? 착수했는데 갑자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을 묶이거나 뭐 이상한 거 개발 못하게 했다. 이거 이미 뭐까지 했는데 못하게 해야 돼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가능하게 해줘야 돼. 가능 기득권 보호해주겠다. 근데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이라면 얘네들이 그냥 하면 안 되고 매달 내 3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 하라고 그래 있고 이게 개발구역 지정된 거다. 그럼 며칠? 30일 내 신고해라 이 뜻인 거예요. 그거만 기억하면 돼. 이게 지정 당시 시행하던 사업은 계속 가능한데 특례가 시수 삼신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개정 30일 끝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숫자 중에서 요거는 한 번 나왔는데 11회인가? 그때 한 번 나왔는데 우리가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조건 걸을 수 있어요. 조건. 야, 너 기위 환경 조경을 너 할래? 라고 조건을 걸었더니 예 하겠습니다 했는데 국가 등이면 믿어요. 국가 등이 아닌 자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에 따른 보증금 예치하라고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아니라 뭐예요?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행 보증 몇 프로? 20%예요. 그래서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정하되 뭐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한다. 준공검사. 그거까지. 이 지분은 딱 두 개예요. 이행보증금 예치는 국가 등일 때, 국가 등이 아닐 때. 그래서
국가 등이 아닌 자에게 일치하게 할 수 있는데 총 공사비의 몇 프로고? 20%. 준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게 전부 질문이에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기준 할 때 혹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하려면 개발을 지금 다시 하는 거지 처음 하는 거 아니죠. 그동안 규제가 너무 셌던 지역을 최소화시켜서 기능을 한번 살려보겠다. 영어로 리라고 그랬어요. 재개발, 재건축, 재생인데 신도시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중에 몇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그 안에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이네? 1km에서 이거 3일절이라고 그랬죠.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할 수 있다. 이렇게 대상 지역이에요. 근데 저 3개 노선을 2개로 1km를 3km로 냈었어요. 그래서 3일절 기억해두면 되고 끝. 그 다음에 아까 지구단위계획 동생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얘기는 난개발 예방계획을 짰으니 너 인센티브 주겠다. 근데 얘 주 대상 지역이 녹관농자잖아요. 녹관농. 자, 여기가 주 대상인데 그 중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야, 너 건폐율은 10% 정도 완화해줄게 해서 예를 들어 계획관리가 원래 몇 프로인데 40인데 얼마로 완화해줬네? 50. 나머지는 건폐율이 다 20인데 얼마? 30으로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는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안 되지만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건 누구예요? 얘만 용적률 완화가 있어요. 얘네들은 용적률 완화 없는데 자꾸 있다고 꼬시는 거야. 그래서 용적률 완화해주는 이유가 얘는 난개발 방지 계획을 짰잖아. 착한 애니까 너 125? 너 뭐? 125 몇이야? 125. 근데 시험에 가면 120이나 130으로 돼요. 공법에서 125란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특이한 거라서 기억 하나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얘 누구 동생? 지구단위 동생이라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뭐 도로 기관에서 기가 뭐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 다 똑같이 짜는데 건축선이 없어요. 건축선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럼 건축선이 답일 거고 그다음에 요 계획을 난개발 방지 계획을 짰으니까 인센티브를 줄 건데 계획관리는 원래는 40인데 얼마로? 50. 나머지는 20인데 얼마로? 30. 계획관리만 용적률도 1, 2, 5 얼마? 125까지. 우리 아까 타당성은 또 몇 년마다 한댔죠? 5년마다 한댔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를 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시가 대상이에요? 도시 외가 대상이에요? 관농자인데 도시 중에 개발이 안 되는 땅 어디죠? 녹지지역. 그래서 얘는 녹관농자만 대상으로 해요. 성장관리계획은 어디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녹관농자야.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무슨 관리만 완화를 많이 해준다고? 건폐율을 10% 완화해서 얼마로? 50으로. 용적률 완화해서 얼마? 125까지. 이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나머지는 건폐율만 10% 완화해서 30% 완화해주겠다. 끝. 너 일리 와! 그 다음에 요거 숫자 관련돼서 요거는 오해할 수 있으니까 건폐율은 최대 50, 용적률은 건폐율은 최대 50이고 나머지는 30% 완화해주는 이거 없애버리고 헷갈리니까 그냥 요걸로 기억하세요. 계획관리 50, 125, 나머지는 30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문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22번에 개발행위 허가 위반하거나 시가화 조정을 위반할 때 우리가 벌칙이 3년 3천이 있고 3년 3천, 2년 2천, 1년 1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랑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과태료야. 그래서 제일 센 게 뭐예요? 그럼 뭐예요? 3년 3천. 3년 3천이 제일 센 거니까 쟤는 외워두고 대부분이 2년 2천이에요. 2년 2천 못 외우니까 모르겠으면 몇 년 찍어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찍으시면 돼.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랑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벌금 아니죠. 과태료야.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제일 약한 거죠. 그래서 허위로 보고했거나 신고하면 얼마? 500만 원. 허위 보고 신고 500. 허위 보고 신고 얼마야? 500. 그리고 쓱쓱 몽둥이 들어봤어요? 남의 땅에 몰래 쓱 들어갔을 때, 공동구 몰래 쓱 몰래 점용했을 때,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출입하는데 통지했는데 애가 와서 몽둥이로 때리면 안 되죠. 몽둥이로 때리면 안 돼. 그 몽둥이 얼마? 1천만 원.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게 주 대상이에요. 대부분은 몇 년 몇 천 찍으세요? 쓱쓱 몽둥이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 허위 보고 신고 500.
요까지 말고 제일 센 놈은 하나 외워야지. 3년 3차. 요 시계 얼마 주고 샀댔죠? 3년 3차. 시, 개. 시가와 위반, 개발행 허가 위반 두 개. 시가와 위반하고 뭐야? 개발행위 위반은 몇 년 몇 차? 3년 3차. 벌써 끝났네. 그래서 시계 두 가지가 3년 3천이고 대부분은 2년 2천 찍고 쓱쓱 몽둥이는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허이 보고 싶어 얼마? 500. 해놨어. 이게 우리가 타인 토지 출입하기 전에 출입은 즉 출입은 며칠 전에 통지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통지했으니까 문 열어주세요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걸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담벼락을 헐거나 남의 땅을 사용 수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때는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거 보세요. 출입하기 며칠 전에? 7일 전인데 얘는 장애물을 몇 글째? 얘는 3일 전에 통지도 하고 뭐도 얻어야 돼요. 동의도 얻어야 돼. 이 동의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얘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얘가 문 안 열면 몽둥이로 때려야 돼. 몽둥이로 때렸어. 이 몽둥이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3개 기억하는 거야. 뭐야? 쓱쓱 몽둥이. 타인 토지 몰래 출입할 때 그리고 공동구 무단으로 쓱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이거 몽둥이로 때렸을 때 1천만 원 이하 뭐야? 과태료고 웬만하면 일출 전하고 일 모르는 깜깜하니까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일 때 누구 승낙 받으면 정유자 승낙 받으면 타인 토지 출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시행자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일 수도 있거든요. 손실보상은 이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할 것. 그리고 행정청은 허가받고 허가 안 받고 출입증만 제시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비행정청은 제가 허가 받았어요라고 출입 뭐를 보여줘야 돼? 출입 허가증을 내 보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야. 해볼까? 네,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라. 끝까지 안 듣네. 자, 물어볼게요.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며칠 전에 통지해야 돼? 7일 전에 통지하는데 장애물 제거할 때는 3일 전 통지만 하면 되나? 동의도 얻어야 돼. 동의 얻을 때 손실보상을 해주겠다고 전제로 가는 거야. 그럼 타인 토지 출입했다가 나올 때 손실을 입혔다. 그럼 손실은 누가 보상하는 거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근데 만약에 행정청이면 허가받고 허가 없이 비행정청 허가받고 출입증 허가증 제시하고 들어가랬죠. 내가 방해 거부했네. 그러면 얘는 과태료 1천만 원 과태료. 내가 통지하고 가야 되는데 몰래 쓱 들어가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던 자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벌칙이 쓱쓱 몽둥이 할 때 여기 타인 토지 출입 공동구 무단 점용 요 수인 의무 위반했을 때 여기 얼마다?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래서 여기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출입이란 말 나오면 며칠 전에 7일 전에 통지하는데 누구누구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출입하기 전에 며칠 전? 7일 전. 장애물을 일시 변경, 제거, 사용 등 할 때는 며칠 전에 3일 전 통지 플러스 뭐도 얻어야 돼? 동의. 그래서 이거 장애물은 세 글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장기 미집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정 기간 안 했으니까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너무 세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무수 청구하시고 몇 청구하시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뭔다? 잃는다. 그래서 요 10년이라는 거 나오는 순간 뒤에 무슨 단어 나올지 알아야 돼요. 이제 왜 외웠는지 확인만 할게요. 10년이란 말 나오면 무슨 청구? 지목이 뭐인 사람이? 대인 사람이 몇 청구하면 16이죠. 몇 월 안에 통보하고 6월. 통지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내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를 못하겠다. 진짜 미안하다. 했을 때 여기 되는 330. 3층 이하의 순수 단독.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 그리고 공장만 허용하되 이게 네 가지는 안 돼. 단안도다 해서 단이 뭐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여기 일단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안 돼서 미시행됐으니까 지목이 뭐였던 자가 대인 토지 소유자 매청구를 했는데 거부하셨네. 그러면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진짜 미안하니까 허가 받아서 3층 이하의 순수 단독인데 여기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돼야 안 돼. 안 돼.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순수 단독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 되는데 어딨어? 2종 근생까지 허용하는데 단한 노단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어. 330. 그 다음에 이거 공동구 할 때 아까 공동구 할 때
신도시는 의무적 설치하는 거죠. 얼마 초과하는 신도시? 200만 초과한 신도시인데 산업단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 설치하게 되면 누가 관리할 거니까 그 도시 관리하는 누가 특광, 특특, 시군이 관리하되 모르면 관리할 전문가를 선정하면 돼요. 그래서 일일이 다 한다 해서 일일이 1년에 몇 회? 1회 이상 안전점검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아까 공동구는 신도시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하되 얼마 초과하는? 초과하는 신도시일 때에는 설치를 의무화시켰는데 산업단지는 아니다. 그리고 원래는 설치가 되면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되어야 된댔죠. 근데 얘는 위험해. 같이 있으면 폭발 우려가 있어서 너는 가가 뭐예요? 가스관하고 뭐 하수도관. 그래서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협의해서 야 이건 심의 거쳐가지고 넣을까 말까 고민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설치 비용하고 관리 비용 헷갈리지 마세요. 자, 설치 비용이라는 건 설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으면은 점용할 사람이에요? 점용 예정자예요? 그래서 점용 예정자와 이 시행자가 공동부담하는 거야. 근데 관리 비용은 설치가 된 거죠. 그럼 점용 예정자라고 하면 안 되고 점용자, 사용하는 점용자와 관리자가 공동부담하는 건데 바꿔서 내면 틀린 겁니다. 설치비는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예정자고 관리비는 설치가 됐으니까 뭐요? 점용자야. 그리고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아까 짠다고 그랬죠? 5년마다 짠다. 됐고. 그다음에 27번은 매수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6이 20년이에요. 16이 20년. 10년은 뭐? 매수 청구. 6월은 통지고 통지한 날부터 몇 년? 2년 내 매수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지인데 시험에서는 요 6개월하고 요 2년 맨날 바꿔서 냈었어요. 알리는 거를 몇 월에 알리고 알린 날부터 몇 년 내 매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6월 2년은 뭐 단골이니까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시공개 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 들어오는 거는 몇 년 만에 매수 청구가 들어온 거죠? 10년 만에 들어왔는데 얘가 매수 안 하겠대. 아니 매수하기로 했대. 매수하려고 돈을 주려고 그랬더니 돈이 없네. 그럼 지자체가 채권 발행할 수 있죠. 남은 기간이 몇 년이죠? 그럼 몇 년 이내 상환하는 게 조건이겠네. 그래서 도시공개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로 조례에서 정하겠다 이렇게 됐고 이자율은 좀 비싸게 줘야 되니까 평균 예금금리 뭐 이상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 이상으로 주겠다 됐고 그 다음에 29번은 키워드가 두 개인데요. 도시공개 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대. 도로 결정을 했는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대. 아니면 10년간 사업을 안 했어.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았어. 그럼 이런 경우에 설치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지 이거? 특, 빵, 특, 시장, 군수가 설치하려고 했죠. 그랬는데 도로가 옆에 큰 게 생겼어. 이렇게. 그럼 필요 없어졌죠. 그럼 몰래 없애 이거? 아무도 안 보니까 없애버려. 결정한 거 없애버릴 수 없잖아. 그럼 이건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원래를 한 다음에 없애는 게 맞겠다라고 지방의회에서 야 이거 해제라고 해제 권고를 해요. 권고라고 쓰고 권구로 있는 데 있잖아요. 90일안 해제 권고하면 얘네들은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는 결정 권한이 없잖아. 얘는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죠? 도지사한테. 그럼 얘는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나왔는데 이거 자, 이 도로가 결정이 됐는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간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설치하려고 했던 특광 특특시장소가 순서는 일단 보고를 드려야 돼. 어디에다가? 지방의회에서 원래 회의를 했더니 필요가 없다. 주민들의 반발도 없겠다. 해지하는 게 맞겠습니다. 90일 해지 뭐예요? 권고하면 이 사람은 1년 안에 해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시장군수는 결정 권한이 없어서 도시한테 해지 결정 신청을 하면 1년 안에 해지 결정하겠다. 근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 해지 못해요. 라고 하면 6월 안에 소명해야 돼요. 서명하고 2년마다 보고 드려라. 이게 전부거든요. 여기서 나온 숫자가 90일하고 6월이에요. 1년하고. 근데 다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다시. 자, 10년 동안 안 했어. 그리고 설치할 비용이 없어서 지금 새로운 게 생겼어. 그냥 막 해제해야 돼요. 해제 내용을 이걸 지방에 보고해야 돼. 국회에다가 지방에다 보고하면 언제까지 해제 권고하고 90일에 해제 권고하면 언제까지 해제 결정해야 돼? 1년.
근데 시장 운수는 못하니까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해제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소명하라고? 6월. 이거 외에는 없다고. 6월에 해제 소명하고 2년마다 보고 드려라. 요게 그 내용이에요.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되지 않았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요 내용들을 지방에다 보고하는데 만약에 해제를 못하겠다라고 아까 하면 해제되지 않았을 때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요? 2년마다 보고해라.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해제 권고해요? 권구해요? 권구니까 며칠 내? 90일 내 해제해라라는 권고 서면을 특광특특시군에게 보냅니다. 그럼 받았으니까 몇 년 안에 해제 결정해야 돼요?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요까지예요. 요 그림에 나온 숫자 그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이게 3페이지씩 끝내야 딱 4시간에 끝나서 3페이지 끝내야 돼요. 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너도 다 생각이 있구나. 생각이 있어. 생각이 있어. 토지 소유자가 이게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으면 해제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새로 신설된 규정인데, 자, 이게 땅 소유자인데, 얘가 지금 현재 여기가 결정이 됐는데 10년 동안 사업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계별 집행계획도 안 짠 거예요. 실효될 때까지도.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이반권자 찾아가서 해제해 주세요라고 해제 이반 신청할 수 있어요. 얘는 통보를 3월 안에 해주고 못합니다라고 하면 윗사람한테 한 번 더 가라. 이반해서 결정 신청하는 거죠. 결정원자한테 해제 결정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은 2월 안에 통보해 줘야 돼요. 근데 해제를 못하겠다라고 했으면 마지막 보류는 국토부 장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 결정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다. 이거 심사 좀 해달라. 마지막 심사 신청을 했는데 국장이 봤더니 이거는 해제하는 게 맞겠다. 얘한테 해제 웬만하면 해라라고 해제 권고해요. 해제 결정 권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게 주민이 제안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면 해제도 해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신설된 규정입니다. 얘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간평사만 나왔고. 그래서 요 통보 날짜가 요 3개월하고 2개월인데 이반권자는 언제까지? 3개월. 결정권자는 2개월 안에 통보해라. 요거 하나만 뺍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반권자에게 해제 이반 신청을 했는데 3개월 안에 통보해줬죠? 근데 결정권자는 통보를 몇 월 내? 2월. 3개월하고 2개월 바꿔내면 안 되니까 2개만 체크하면 돼. 됐고. 나머지. 우리 도로가 결정되고 나서 결정이 딱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슨 계획 짜야 되죠? 단계별 집행계획 짜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계획이죠. 결정되고 나서 몇 월 안에 짜야 돼? 3개월. 그래서 여기 3개월인데 옛날에 이게 2년이었었어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 2년이었는데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특광특특시장구조는 도시공개 시설 결정이 되면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원 조달과 보상에 관한 계획 짜는 거죠. 여기는 사업계획은 전혀 없고 단계별을 다른 말로 돈계별이라고 그랬어요. 돈계별이니까 사업 내용이다, 돈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재원 조달 어떻게 하겠다, 보상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 짠 다음에 요게 나와야 이 돈 갖다가 사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안에 할 거는 몇 단계? 1단계. 3년 후에 할 거는 2단계로 나눠서 공고하겠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요 36번부터 들어갈게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세요.